자, 도대체 미국은 왜 가상자산,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쓰레기라고 했던 가상자산 코인에 불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달러 패권의 종말과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죠.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 연금 상품인 401k에 사모펀드와 부동산과 함께 가상화폐, 즉 디지털 자산도 투자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일부 돈이 휴지되는 순간은 따로 있다에서 설명드렸듯이 앞으로의 미국 달러 패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내가 가진 자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겠죠. 따라서 이번 결정이 돈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창창한 노후에 현재 가진 나의 자산을 지키고 또한 불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공유하기를 통해서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미국의 연금제도,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401k는 미국의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당연히 망하면 안 되겠죠. 한국의 국민연금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안정적이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401k 연금펀드 운용 원칙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기초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401k 자산을 운용하는데 사모펀드, 부동산, 그리고 가상화폐와 같은 변동성이 높은 투자 자산에는 투자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401k 연금의 전체적인 변동성, 당연히 위험성은 높아지겠죠. 좋게 이야기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는 뜻인데, 또한 401k를 통하여 미국의 거대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수도 있고, 특히 사모펀드를 통해서 401k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이것은 돈의 역사에 엄청난 변곡점을 초래하는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달러나 주식, 부동산처럼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가치 기준 자체가 없는 상상 속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1달러 가치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뜨는 이유도요, 가상자산 가운데 그나마 달러와의 연동을 통해서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명확한 가치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비트코인이 1억 원이라면 그냥 그런갑다, 내일 9천만 원이라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이 현재의 가상자산 가격입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의 구루 워런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그것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앞서 일부 돈이 휴지되는 순간은 따로 있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심지어 달러가 휴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달러 가치, 즉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힘이 아니라 결국 군사 경제적 패권이 결정한다는 말씀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일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따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폐나 동전의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 거의 제로잖아요.
누군가가 가치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 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이때 그 돈의 가치는 아무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짱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은 미국이라는 사실, 또한 한 시대의 짱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막강한 경제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과 같은 격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미국과 달러 패권이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그 같은 권위를 가진 국가는 그렇지 못한 다른 국가의 화폐를 하루아침에 반토막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상대국의 화폐 가치를 하루아침에 2배 이상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에게 돌이키기도 싫은 IMF였죠. 그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반대로 원화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본 엔화를 하루아침에 폭등시켜버린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그 순간 그리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1k 연금펀드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국가가 아닌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401k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연금펀드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401k가 미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신다면 거기에 워런 버핏의 표현을 빌리자면 쓰레기 같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돈의 역사, 그리고 달러 패권의 엄청난 변곡점인과 동시에 제가 혁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러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행정명령도 외형적으로는 가상자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러 패권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앞으로의 창창한 노후에 내 재산을 잘 지키면서 또한 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최근 미국이 쏘아올린 관세 폭탄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관세지, 사실상 조공을 바쳐라, 엎드려서 조공을 바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협박하면서 유치원생보다 못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다는 뜻이며, 밤이 매우 깊었고 새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AI 패권 전쟁이 특히 중국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과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기술 특허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최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즉 AI 패권 전쟁이 충돌하면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 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AI 패권 전쟁, 그 다음에 군사적인 패권 전쟁 1번과 2번을 거치면서 새로운 화폐에 대한 가치, 즉 통화 패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그동안 한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했던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이죠. 즉 제품이든 서비스든 판매할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 새로운 원칙이 생긴 겁니다. 그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수출 구조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원화 가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통화 가치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 국력이거든요. 두 번째는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는 태양이 뜨는 순간, 그리고 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상 저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 관세 협상을 빌미로 사실상 조공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채우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높여서 미국 경제와 내수 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미국이라는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꼴까닥 하는 순간을 앞당기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미국은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고 또한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수단 하나가 워런 버핏이 쓰레기라고 말했던 가상화폐입니다. 중국의 삼국지를 읽었던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기억할 겁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다를 쫓다. 이것은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총나라를 공격하던 위나라의 사마이가 전쟁이 한창 치열해지고 있을 때 총나라에서 죽은 제갈량을 본뜬 좌상을 만들어서 위나라 군대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위나라 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관세를 빌미로 사실상 조공을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면 미국의 패권주의는 정점에 이르렀고 새벽에 가까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 전쟁의 결과 실물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는 지금부터 미국의 반도체와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제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이 쓰레기라고 했던 가치평가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달러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즉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다를 쫓은 것처럼 가치평가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이 미국의 달러 가치를 오히려 부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부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야 하겠죠. 그래야 국채를 덜 찍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외국에서 관세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 때문에 재정 수지 적자가 팍 떨어졌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특히 재정 적자가 관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당장의 효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고 물가의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상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달러, 구체적으로는 미국 국채를 그만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될수록 미국의 국채 부담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1, 2, 3입니다. 그 결과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도 물가 인상과 내수 부진 등에 시달릴 수 있지만 관세 전쟁의 결과로 반대로 세계의 그 어떤 국가도 미국에 저항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들도 많아지고 미국 중심의 경제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패권이 망한다거나 심지어 달러가 휴지되겠다 하는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벌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짱 미국, 그리고 어떤 정책도 전 세계에 강요할 수 있는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달러 패권, 달러를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돈의 가치도 달러가 아닌 원화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이 휴지되는 순간은 따로 있다 2부. 도대체 미국은 왜 가상자산, 워런 버핏이 쓰레기라고 했던 가상자산 코인에 불을 붙였을까?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자산, 앞으로의 창창한 노후를 위해서 불리고 지켜야 되는 나의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 제3부에서는 달러 패권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컨대 가상자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구독하기는 필수. 자, 구독하기 해놓으면 다음 영상이 뜰 때도 알람이 갑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하기를 통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살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